화면에 보이시는 이 메시지 캡처,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 기록이에요.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보신 수강생 여러분은 차분히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정리를 마치신 분들의 흔적입니다. 오늘 처음 채널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시장 분석과 차분한 대응법을 꾸준히 공부해서 같이 나누는 채널 종목의 정석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원리로 설명드리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강의체로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 리포트가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같이 배워가봐요. 근데 영상 볼 시간이 길어서 끝까지 보기 어려우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선생 적어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리포트 체험 안내 보내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못 다룬 추가 지표와 종목 한 종목을 더 같이 배워볼 거예요. 끝까지 편하게 봐주세요. 자, 그럼 차근차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장중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시가가 4,615원으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했는데 장 초반에 한번 저가 4,265원까지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단숨에 5,860원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유중 변동폭이 1,595원, 비율로는 약 37% 수준입니다. 소형주에서 자주 보이는 V자형 반등 패턴이에요. 위로 한번 큰 양봉을 만들고 지금은 5,310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약 15% 상승한 상태예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미 2,370만 주를 넘겼어요. 시가총액 5천억 원대 코스닥 종목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평소 대비 폭증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했고 누군가는 강하게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중 변동폭이 큰 종목은 매수가 아니라 먼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빠졌고 왜 다시 올라왔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짚어봐야 정석적인 대응이 됩니다. 저는 이론만 설명드리는 강사가 아니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가 제가 실제로 자금을 넣고 운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분석을 검증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과 이렇게 차분히 대응하면서 원칙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론 따로, 실전 따로가 아니라 같은 원칙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선생라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실시간 대응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공부방 입장 안내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차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전 이틀 종가를 같이 보시죠. 5월 18일에는 5,050원으로 마감했고요. 5월 19일에는 4,610원까지 다시 한번 밀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단기 조정이 한 차례 진행된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 장중 현재가가 5,310원이니까 어제 종가 4,610원 대비 약 15% 반등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이틀 전 종가 5,050원과 비교하면 약 5% 위에 있는 정도예요. 즉, 어제 밀렸던 폭을 오늘 한 번에 만회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를 정석대로 해석하면 오늘 급등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틀간 눌렸던 자리에서 매수세가 한 차례 들어온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가와 고가를 좌우로 같이 비교해 보시죠. 장중 저가 4,265원은 전일 종가 대비 7.5% 빠진 자리입니다. 개장 직후 단기 차익 매물과 손절 매도가 한꺼번에 출회된 흔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두려워서 팔았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장중 고가 5,860원은 전일 대비 27%까지 치솟은 자리예요. 저가 대비로 보면 일시간 안팎으로 37% 가까이 튄 셈인데 이건 알고리즘 매매, 단기 추격 매수, 그리고 테마 인식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중에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은 종가가 어디서 마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가 부근에서 마감하느냐, 중간 부근이냐, 저가 부근이냐에 따라 다음 거래일의 시그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흘렀는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 30분 정도는 4,265원까지 빠르게 밀린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과 손절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하대 러브시 사이가 핵심 구간입니다. 저가 4,265원에서 고가 5,860원까지 약 1시간 반 만에 수직 상승했다는 건 분당 체결량이 평소의 수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알고리즘 매수, 단타 추격, 테마 인식이 거의 동시에 작동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샤도러시 이후부터는 고점 매물 소화 단계예요. 5,860원에서 5,310원까지 약 9% 정도 일중 조정이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과 추가 모멘텀 기대 매수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2,370만 주의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5,199억 원 규모의 종목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할없이 15분에 이미 찍혔다는 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이 손바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거래량 폭증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는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의 의지가 모두 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 수급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양방향 변동이 모두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격, 변동폭, 거래량을 같이 묶어서 보는 습관이 곧 안전마진을 지키는 기본기입니다. 오늘 급등의 트리거가 무엇인지 가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모멘텀이에요. 빛과전자는 광통신 장치와 관계 측기를 주력으로 하면서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군 통신망이나 광전송 장비 같은 영역에서 이 회사의 위치가 시장에서 재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징주 편입에 따른 단기 수급 집중입니다. 인포스닥 특징주 리스트에 종목명이 올라오면 HTS 관심 종목, 커뮤니티 게시판, 단타 매매 알고리즘이 동시에 반응하는 구조예요. 이런 외부 트리거가 들어오면 분단위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반등 인식입니다. 이틀간 조정으로 어제 4,610원까지 밀렸던 자리에서 단기 매매 세력이 저점 매수 자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오늘 같은 변동폭이 나옵니다. 수급 주체를 좌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빛과전자 같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일중 추스 15% 이상 급등하면 주도 세력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와 단타 알고리즘입니다. 테마 인식이 들어오면 여기에 추가 매수세가 붙는 구조예요. 반대로 차익 실현 쪽에는 외국인의 단기 트레이딩과 일부 기관의 수급 이탈이 자리합니다. 빛과전자 규모와 섹터 특성상 장기 투자 성격의 대형 외국계보다는 단기 매매 형태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외국계 창구가 더 많습니다. 급등 초입에서 들어온 외국계 매수가 알고리즘 트리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 구도는 중요합니다. 주도 세력이 개인 단기 자금일수록 작은 악재 한 번에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흐름을 끊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사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빛과 전자 외에도 제가 별도로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어요. 광통신과 방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겹치면서 거래량 흐름이 비슷한 구조로 잡히는 종목인데요. 이쪽이 오히려 변동폭은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수급 주체의 성격이 좀 다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명과 진입 구간은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예요. 정보가 너무 빠르게 퍼지면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여 버리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리포트 공부방에서 별도로 차근차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완전 무료 공개 브리핑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선생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자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 분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가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 마감 시나리오예요. 만약 종가가 5,600원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장중 고가 5,860원 두근의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단기 상방 모멘텀이 유지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향후 1추 2거래일 내에 6,000원 재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오후에 추가 긍정 뉴스나 테마 확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5,000원에서 5,600원 사이에서 마감하면
장중 급등분의 일부를 반납한 자리예요. 단기 과열은 일부 해소된 자리이면서 어제 종가 4,610원 위는 확실히 지킨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단기 상향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추세가 확정된 건 아니고 이후 며칠 동안 4,800원에서 5,600원 사이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추가 재료를 기다리는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약세 마감 시나리오입니다. 4,3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마감하면 어제 종가 4,610원을 겨우 상회하거나 근접한 자리예요. 이 경우 오늘 급등은 뉴스 없는 단타 플레이로 시장이 인식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4,300원 부근에 장중 저가까지 다시 밀린다면 단기 과열 후 피로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4,300원에서 4,800원 구간에서 매물 소화와 지지 테스트가 불가피해 보여요. 정석대로 하면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추격은 자제하고 관찰 모드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가능한 촉매를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수주예요. 방산업체와의 협력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군 통신망이나 전술통신, 광전송장비 관련 수주 발표가 핵심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5G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통신 3사의 캐펙스 계획 발표나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예산이 구체화되면 광 모듈 수요 증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해외 진출, 즉 기술 인증 획득이나 해외 네트워크 장비사와의 협력입니다. 네 번째는 자본 정책 관련 이슈예요. 전환사채, 유상증자, 자사주 취득이나 대주주 지분 변동 같은 구조적 이슈는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디아트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밸류에이션을 짚어보겠습니다. PBR 5.61배는 자산가치 대비로 보면 이미 상당히 고평가된 영역에 속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5.6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 기대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시가총액은 5,199억 원 수준이고 52주 최고가 8,100원까지의 이론적 업사이드는 약 52.5%입니다. 단순히 과거 고점을 다시 시도한다는 가정하에서요. 다만 이미 PBR이 5배 이상인 상황에서 추가로 52주 고가까지 가려면 실적 턴어라운드나 대형 계약 또는 테마성 랠리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마진 관점에서 PBR 5배 이상 구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장기 관점에서 분할 접근을 고려하시되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감수할 각오로 들어가셔야 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저희 공부방에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고 차분히 대응하신 수강생 여러분의 실현 수익 기록입니다.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정보를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실제 결과예요. 오늘 빛과전자 한 종목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광통신, 방산, 통신 인프라 같은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저희가 미리 정리해서 공유드린 자료들을 차분히 받아보신 분들이 만드신 결과예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매일 쌓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런 결과를 내신 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보를 먼저 받고 자기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같이 배운 일중 변동 구조와 종가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흐름으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선생 편하게 보내주시면 공부방 입장 안내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완전 무료 공개 브리핑이에요.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나 추가 결제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이 종목 한 번의 사례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부방에서 꾸준히 분석을 공유 드렸고 그 결과가 매일 누적되고 있습니다. 광통신, 방산, 통신 인프라 외에도 여러 섹터에 걸쳐 사전 안내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종 변동폭이 큰 종목은 종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PBR 5배 이상 구간에서는 안전마진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의 방산과 5G 인프라 촉매가 추가로 확인되는지가 다음 추세를 결정합니다. 목표 레인지로 말씀드리면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8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박스권 등락을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강세 시나리오가 작동하면 6,500원에서 8,100원 구간 재도전도 열려 있지만 이건 추가 모멘텀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배우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더 빠른 실시간 대응과 추가 종목 안내가 필요하신 수강생분들은 화면 번호로 이선생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의료나 추가 패키지 같은 거 정말 없어요.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의 공간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종목을 분석하시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공시 업데이트 주기를 놓치는 경우예요. 다트 공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 종목만 따로 추적하지 않으면 핵심 공시를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는 수급 주체 변화의 실시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일별 매매 추이는 장 마감 후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장중 변화는 분 단위로 따라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시나리오 전환 시점 판단이 지연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시면 차분히 연락 주세요.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이선생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차분히 신청해 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빛과전자, 장중급등은 광통신과 방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그리고 이틀 조정 후 기술적 반등이 결합된 단기 모멘텀 장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종가가 5,600원 이상이면 단기 상방 유지, 5,000원 내외면 중립, 4,300원대까지 밀리면 단기 과열 후 피로 시그널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억해 주세요. 실시간 대응법과 추가 종목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번호로 이선생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료 받아보시고 맞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일중 변동폭이 큰 종목을 만났을 때 본인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시는지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PBR 해석법을 좀 더 깊이 다뤄볼 거예요. 성장주의 PBR 5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안전마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